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에 도움이 되고픈 장보고서입니다. 오늘은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끌던 워렌 버핏의 오랜 친구이자 최고 의사결정 책임자 찰리 먼거 씨의 조언을 각색하였습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편지를 듣고 투자와 자산 관리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친애하는 당신에게. 나는 찰리 먼거입니다. 99년을 살았고 그중 60년 넘게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당신이 내가 목격한 수많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나는 똑똑한 사람들이 한순간의 어리석은 결정으로 모든 것을 잃는 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들은 멍청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몇 가지 핵심 원칙을 몰랐을 뿐입니다. 먼저 한 친구 이야기를 들려주겠습니다. 그는 45세에 200억 원의 자산을 모았습니다. 20년간 제조업 회사를 운영하며 쌓은 돈이었죠.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확실해 보이는 신기술 투자 기회를 받습니다. 시장 전망은 밝았고 전문가들도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는 회사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주식과 채권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한 곳에 집중했습니다. 기술 개발이 지연됐습니다. 경쟁사가 먼저 시장을 차지했고 투자금이 바닥났습니다. 8개월 후 그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새벽 3시 그가 울면서 내게 전화했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돈 버는 법은 알지만 지키는 법은 모를 때 일어나는 일이구나. 부자가 되는 것은 쉽습니다. 부자로 남는 것에 비하면 말이죠. 이제 내가 평생 배운 것을 당신에게 전하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모든 시장 붕괴, 모든 경기 침체, 모든 재앙 속에서 살아남은 방법입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어리석음을 피하라. 사람들은 늘 묻습니다. 찰리,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나는 성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단지 정말 어리석은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을 피했을 뿐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나는 기상예보관이었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종사들을 죽일 수 있을까? 어둡게 들립니까? 하지만 이 질문이 나를 두 가지 가장 큰 위협으로 이끌었습니다. 결빙과 연료 고갈이었죠. 투자도 같습니다. 어떻게 전 재산을 날릴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런 상황을 절대 만들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똑똑해 보이려고 애씁니다. 나는 단지 멍청한 선택의 결과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그게 훨씬 어렵습니다. 미래는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 많으니까요. 두 번째 원칙입니다. 당신의 능력 범위를 알고 절대 벗어나지 마라.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현명하고 내가 어리석은 분야의 게임은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에만 투자해야 합니다. 기술주가 좋다고요? 당신이 그 기술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사지 마십시오. 친구가 코인을 권한다고요? 작동 원리를 중학생에게 설명할 수 없다면 손대지 마십시오. 모두가 한다는 것은 투자 이유가 아닙니다. IBM을 창업한 톰 왓슨이 말했습니다. 나는 천재가 아니다. 다만 내가 잘하는 분야를 알고 그 주변에만 머문다. 당신의 능력 범위를 정직하게 파악하십시오. 능력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 경계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경계를 넘는 순간 당신은 게임에서 지게 됩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절대 치명적인 손실을 허용하지 마라. 계산을 해보세요. 자산의 50%를 잃으면 원금을 회복하려면 100% 수익이 필요합니다. 75%를 잃으면 원금이 되기까지 300%가 필요합니다. 90%를 잃으면 900%가 필요합니다. 구덩이가 깊을수록 빠져나오기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았습니다. 순자산의 25% 이상을 단일 투자에 넣지 않았습니다. 절대로요. 무언가가 확실히 성공할 것이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했을 때조차도 나는 25%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내가 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틀렸을 때 나는 100%가 아니라 25%를 잃는 것입니다. 25%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으면 당신은 끝입니다. 워렌과 나는 2m 높이 울타리를 뛰어넘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대편에 확실한 30cm 울타리를 찾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 네 번째 원칙입니다. 유동성을 확보하고 선택권이 힘이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페라리를 사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독립성이 필요했습니다. 간절히 원했습니다. 여기서 독립성이란 선택권과 자유로움을 의미합니다. 절박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순자산의 최소 20%를 현금이나 즉시 현금화 가능한 자산으로 유지하십시오. 사람들이 묻습니다. 찰리, 그럼 인플레이션으로 손해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그 20%로 당신이 확보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절박할 때 당신은 침착할 수 있는 능력, 위기 때 헐값에 나온 좋은 자산을 살 수 있는 능력, 갑의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는 능력, IMF나 2008년 금융위기 때를 기억합니다. 현금을 가진 사람들은 자산을 반값에 샀습니다. 현금이 없던 사람들은 헐값에 팔아야 했죠. 그 20%는 평상시엔 성과가 저조합니다. 하지만 위기 때는 엄청난 성과를 냅니다. 그리고 위기 때가 바로 부가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때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입니다. 지속적인 소득원을 만들어라. 높은 연봉을 받는 것과 진정한 부는 다릅니다. 당신의 소득원이 당신이 일하는 것을 강요한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부유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보수를 잘 받는 것뿐입니다. 당신이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소득, 배당금, 임대료, 이자, 로열티. 이것이 진짜 부입니다. 워렌과 내가 항상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고 앉아 있어라. 그러면 중개 수수료도 덜 내고 헛소리도 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잘 되면 세금 체계가 당신에게 연간 1에서 3%포인트를 더 줍니다. 좋은 기업은 시간이 친구입니다. 나쁜 기업은 시간이 적입니다. 배당주, 우량 임대부동산처럼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자산에 집중하십시오. 그 소득이 당신의 생활비를 넘는 순간 당신은 재정적으로 무적이 됩니다. 여섯 번째 원칙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라. 항상 역발상하라. 어느 시골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죽을 곳이 어딘지 알고 싶다. 그래서 거기엔 절대 가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에 웃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깊은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성공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실패할까를 물으십시오. 이 회사가 망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전 재산을 잃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10년 후 파산하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 그것들을 피한다면 이런 질문들이 당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하십시오. 모두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에 대해 틀려도 전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원칙입니다. 위기를 연료로 삼아라. 대부분 사람들의 부는 취약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깨집니다. 어떤 사람들의 부는 강건합니다. 문제가 생겨도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여러 세대에 걸쳐 부를 유지하는 사람들, 그들의 부는 위기를 연료로 삼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들은 더 강해집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당신의 몸을 보십시오. 면역 체계는 병균을 만날 때마다 더 강해집니다. 근육은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성장합니다. 당신의 부도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충분한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위기 때 당신은 삽니다. 다른 사람들은 팝니다. 여러 자산 클래스에 분산되어 있으면 한 시장이 붕괴해도 다른 것들이 당신을 지탱합니다. 지속적인 소득이 있으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당신은 살아갑니다. 이것이 위기를 연료로 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원칙입니다. 침착함을 유지하라. 나는 시장이 50% 폭락하는 것을 3번 겪었습니다. 나는 당황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100년에 두세 번 50% 폭락의 평정심을 가지고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당신은 주식 투자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 침착함이 평범한 투자자와 위대한 투자자를 나눕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장이 오르면 흥분해서 사고 떨어지면 공포에 팝니다. 나는 시장이 오르면 침착하게 기다리고 떨어지면 기회로 삽니다. 왜 가능할까요? 나는 가격이 아닌 가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나는 충분한 유동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이해하는 사업에만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장기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9번째 원칙입니다. 절대 배우기를 멈추지 마라. 내 평생 알아온 현명한 사람들 중 항상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나는 하루의 대부분을 책을 읽으며 보냅니다. 내 아이들은 농담합니다. 아빠는 다리 2개 달린 책이야. 경제학, 심리학, 역사, 과학, 철학. 나는 모든 것을 배웁니다. 이것을 정신 모델의 격자 구조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한 분야만 안다면 모든 문제가 망치질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관점을 가지면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는 60세에 이렇게 썼습니다. 매일 무언가를 배우며 늙어간다. 나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99년 동안. 10번째 원칙입니다. 시간을 당신의 친구로 만들어라. 아인슈타인이 말했습니다. 복리 이자는 세상의 8번째 불가사의다. 절대 불필요하게 그것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워렌과 나는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50년 넘게 보유했습니다. 코카콜라를 30년 넘게 보유했습니다. 우리는 좋은 기업을 찾으면 영원히 보유하려 합니다. 왜 팔지 않을까요? 훌륭한 기업을 공정한 가격에 사는 것이 평범한 기업을 헐값에 사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좋은 기업을 발견했다면 시간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십시오. 이제 실천을 위한 5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종이와 펜을 꺼내고 솔직하게 답을 해보십시오. 첫째, 나의 능력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내가 정말로 이해하는 투자는 무엇인가? 전문 용어 없이 중학생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 둘째, 내 자산의 몇 %가 한 곳에 집중되어 있나? 25%가 넘는다면 분산하십시오. 셋째, 나는 몇 개월치 생활비를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나? 이상적으로는 24개월치. 최소 6개월치는 확보하십시오. 넷째, 내가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월 수입은? 배당금, 임대료, 이자를 모두 합산하십시오. 이것이 월 지출의 몇 %입니까? 다섯째, 이 투자가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 각 투자에 대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십시오.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들에 답하면 당신의 부가 어디에서 취약한지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알면 고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당부입니다. 당신은 지금 인생의 황금기에 있습니다. 경험도 있고 자원도 있고 앞으로 20년에서 30년의 복리 효과를 누릴 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할 여유는 많지 않습니다. 화려한 수익을 쫓지 마십시오. 대신 절대 파산하지 않을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빨리 부자가 되려 하지 말고 대신 천천히 확실하게 꾸준히 싸우십시오. 유행을 따르지 말고 당신이 이해하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나는 99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60년 넘게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첫째, 어리석은 것을 피했습니다. 둘째, 내 능력 범위 안에 머물렀습니다. 셋째,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인내했습니다. 넷째,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움직였습니다. 다섯째, 평생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화려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10년 후, 20년 후에도 당신과 당신 가족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선택을 오래 유지하십시오. 나는 똑똑해 보이려 애쓴 적이 없습니다. 단지 멍청해 보이지 않으려 노력했을 뿐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 당신의 미래가 밝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애정을 담아 찰리 먼거가 씁니다. 여기까지 장보고서의 거인의 조언 시간이었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